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마미손입니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 전망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네이버의 2분기 실적을 분석해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카카오의 2분기 실적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라인과 야후 재편의 독점 심사가 완료됐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전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와 네이버의 2분기 실적을 우선 분석해 보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인데요. 이쪽이 카카오, 이쪽이 네이버입니다. 자,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증권사의 예측 평균이 카카오의 경우 980억, 네이버의 경우 23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적이 발표가 됐죠? 근데 실제 실적이요. 증권사 예측 평균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맞췄죠? 980억인데 978억, 2300억인데 2306억. 그래서 증권사의 기대만큼 잘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네이버와 카카오의 실적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는 네이버의 최근 분기별 매출인데요. 2019년 2분기부터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을 나타낸 표입니다. 우선 이 페이지에서 매출을 보시면요. 증가했다가 조금 감소했다가 다시 2분기 때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들쭉날쭉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시면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매출은 양호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페이지는 네이버의 영업이익 및 순이익을 나타낸 표입니다. 이쪽이 이제 영업이익이고요. 이쪽이 이제 순이익입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숫자의 단위는 10억 원입니다. 자, 영업이익을 보시면요. 좀 약간 들쭉날쭉하긴 한데요. 이때를 잠깐 예외로 보면요.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양호한 추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순이익을 보시면 증가를 했다가 다시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 영업이익은 증가를 했는데 순이익은 감소를 했다. 이 순이익 감소 요인으로요. 운영비가 늘었다고 합니다. 운영비가 늘어서 순이익이 감소를 했다고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죠. 대부분의 뉴스에서는요, 이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순이익도 함께 증가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순이익이 이렇게 줄어든 거는 좋은 일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카카오의 분기별 매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이제 매출이 쭉 나와 있는데요. 매출을 보시면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쵸? 네이버는 약간 들쭉날쭉한 면이 있는데요. 카카오는 아주 그냥 일률적으로 상승하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숫자의 단위는 100만원입니다. 이쪽이 이제 영업이익이고요. 이쪽이 순이익입니다. 자, 카카오 영업이익을 보시면요.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죠? 더욱더 주목해야 될 사항은요. 이 영업이익률인데요. 그 매출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입니다. 5.5%, 7.5%, 9.4% 이렇게 해서 점점점 증가하고 있죠? 지금까지 아주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 순이익인데요. 자, 순이익에서 보시면, 작년 4분기가 좀 이상하죠? 이 작년 4분기가요, 그 일본 자회사인 카카오 재팬의 회계 기준을 변경하면서, 거기에 있던 적자를 한 번에 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어쨌든 예외로 보면요, 전체적으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 2분기 때 순이익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이 숫자를 가만히 보시면요.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더 많거든요. 자,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느냐? 카카오의 설명에 따르면요.
종속 기업의 주식을 처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이익이 어떤 영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수익이 아니고요. 주식을 팔면서 생긴 일시적인 순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이익이 이렇게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네이버와는 달리 순이익도 꾸준하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올해 예상 PER과 목표 주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상 PER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시가총액을 2020년에 예상되는 순이익. 이 2020년 예상 순이익은요. 제가 DB투자증권과 하나투자증권의 증권 레포트에서 나온 값을 평균을 했습니다. 그 평균한 값으로요. 현재 시가총액을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와 네이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월 7일 금요일 기준으로요. 시가총액이 카카오의 경우 31조고요. 네이버는 52조입니다. 네이버가 시가총액이 좀 더 많죠. 자, 그런데요. 2분기 순이익은 카카오가 더 많았죠? 자, 앞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카카오의 경우에 종속기업의 주식을 처분하면서 생긴 순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2분기 때에는 현재 카카오가 순이익이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시가총액은 더 작은데 순이익은 더 많아. 어쨌든 숫자상으로 보면은 카카오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죠. 그리고 방금 제가 설명드렸지만 올해 예상 PER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 2020년 예상 순이익은요. 이 DB투자증권과 하나투자증권에서 예상한 값을 평균을 했습니다. 이 두 개의 증권사 레포트가 가장 최근의 레포트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면요. 카카오의 경우 PER이 82가 나오고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72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네이버의 PER이 더 낮으니까 더 상승할 여력이 많겠죠? 지금 2분기 순이익은 좀 좋지 않은데요. 어쨌든 올해 예상 전체를 다 비교해보면요. 카카오가 조금 더 고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 증권사의 리포트에서 나온 목표 주가를 한번 평균을 내봤습니다. 카카오의 경우는 44만원이고요. 네이버의 경우는 36만원이었습니다. 카카오의 목표 주가가 좀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증권사의 리포트에 있는 목표 주가는요. 이 절대값을 너무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상대적으로 카카오의 목표 주가가 좀 더 높다.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뉴스가 나왔죠? 네이버가 갖고 있는 일본의 자회사인 라인과 야후재팬이 합병 승인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공정위, 네이버 라인, 야후재팬 경영 통합 승인. 자, 이런 기사가 났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라인과 야후재팬이 원래 작년에 이제 합병하기로 결의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랑 카카오가 합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독점 아니냐 해서 독점 심사를 하고 있다고 했죠. 만약에 이 독점 심사에서 통과가 안 되면요. 그 합병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승인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입장에서는 참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또 네이버의 주가가 상승했던 요인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사진은 이혜진 네이버 창립자의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야후재팬의 실질적인 소유자죠. 손정희 회장입니다. 뒤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얼굴이 보이네요. 이 뉴스하고는 상관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라인과 포털 야후재팬을 운영하는 일본 소프트뱅크의 자회사 G홀딩스 간의 경영 통합을 승인했다고 나와 있죠.
조금 어렵게 적혀 있긴 한데요. 이 G홀딩스라고 하는 것은 라인과 야후재팬을 통합했을 때 그 위에 있는 지주 회사 이름입니다. 어쨌든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라인과 야후재팬이 합병을 했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네이버의 주가 차트 주봉입니다. 자, 코로나 사태 이후로요. 뭐 거의 막 직선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최근에 잠깐 조정이 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주봉 차트를 봤을 때 큰 문제 없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네이버의 주가 차트 일봉입니다. 한동안 좀 조정이 있었죠? 그런 다음에 쭉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다가 이번 주 금요일날 조금 하락이 좀 많이 되긴 됐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하지만 조만간 또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요.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카카오는 현재 하락 중인데 네이버는 왜 상승하고 있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봤을 때는요. 네이버도 화요일부터 하락할 타이밍이었거든요. 자, 그런데요. 수요일에 라인 합병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요. 수, 목, 금 이렇게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네이버의 외국인과 국내 기관의 매매 동향입니다. 이쪽은 외국인이고요. 이쪽은 국내 기관입니다. 자,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최근까지도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금요일날 조금 팔긴 했는데요. 그 물량이 많지는 않죠. 하지만 현재 카카오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네이버도 조금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날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면요. 단기 고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요. 요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쪽은 국내 기관의 매매 동향인데요. 국내 기관의 경우에는 조금 팔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그 물량은 뭐 예전보다는 좀 적은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조만간 조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외국인과 국내 기관의 매매 동향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매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카카오의 주가 차트 주봉입니다. 자, 코로나 사태 이후로요. 쭉 상승을 했다가 한동안 좀 조정기를 겪었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거의 일직선상으로 오르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급하게 오르다가 조정받고 급하게 오르다가 조정받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요. 네이버보다 카카오의 경우에 개인 투자자들의 비율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대중 심리가 좀 더 반영되어 있는 것이 카카오의 주가 차트이고요.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차트가 약간 차이가 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요. 오를 때 급하게 오르고요. 또 내릴 때도 좀 급하게 내려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최근 흐름을 보시면요. 조금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긴 한데요. 지금 상승을 했다가 좀 많이 내려온 상태죠? 그래서 상승 추세가 조금 약해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카카오의 주가 차트 일봉입니다. 자, 쭉 상승을 했다가요. 다시 또 조정기를 겪었죠? 그러다 다시 상승을 하다가 좀 급하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또 조정을 겪은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 뒤에서 제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에서 좀 더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가 이제 외국인 매수선입니다. 외국인이 이제 이날까지 매수를 하고요. 이 뒤에는 매수가 들어오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이 지금 외국인 매수선으로 볼 수가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날까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기관 매수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내 기관 같은 경우는 그때 변덕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관 매수선은 너무 큰 의미를 두진 마시고요. 하지만 그 외국인 매수선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가격대에 매수가 들어왔으며 그 다음번에도 이 가격대에는 거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는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가격대가요, 한 34만원 정도 됩니다. 자, 카카오와 외국인의 국내 기관의 매매 동향입니다. 자, 이쪽은 외국인이죠? 이쪽은 국내 기관입니다. 자, 외국인의 경우에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단기 고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매수하실 분들은요, 요 외국인이 다시 매수에 들어오는지 그걸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국내 기관 같은 경우도요, 최근 들어서 계속 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고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외국인과 국내 기관의 동향을 살피시면서 매수에 임해야 안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의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량이 많죠? 그래서 추가 매수 시 신중하셔야 되고요. 아까 제가 외국인의 매수선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34만원 근방에서는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